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피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현명한 증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증여세 상속세를 엄청나게 줄여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증여세 상속세를 줄였지만 목숨도 줄였다,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고요, 동시에 목숨은 줄이지 말고 늘리는 행복한 플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김 저는요 행복한 증여상속 플랜을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 재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향후 급등할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저평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9만 원도 됐거든요. 저평가 받았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고 또 다른 전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MS가 굉장히 떨어지고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향후 상승할 가치가 있는 삼성전자에 더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장주,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치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저평가 받았다면 엄청나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원짜리인데 5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원짜리가 200원이 된다면 50원 투자한다면 4배를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도요,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증여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승하는 것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돈에 맞춰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임야가 평당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몇만 평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5천만 원 비과세 면세점 증여로 자녀한테 증여하는데요,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 임야는 별로 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중물 증여를 통해서 도심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기타 등등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여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는 현재나 미래나 그런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해 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30억 원이고요. 강북의 아파트가 1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가 7억 원이고요. 강북의 오피스텔이 3억 원이고 강북의 빌딩이 80억 원이고 비상장 주식이 100억 원입니다. 그 CEO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한 금융 및 현금 자산이 60억 원이고 주식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먼저 급등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심에 있는 아파트나 빌딩, 그 다음에 그 비상장 주식, 정말로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할, 폭등할 그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나 빌딩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거든요. 물론 주식이 많이 하락한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줘서 해당 주식을 사도 되니까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바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폭탄을 맞거든요. 재산세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피할 필요가 있겠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사전 증여해서 1세대 1주택화 돼야만 양도세도 절세하고 상속세도 절세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최고 세액공제 80%까지 공제받으니까 종부세, 지옥 같은 종부세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폭탄을 맞는 것부터 당장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종소세, 양도세, 상속세,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는 바로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순위 우선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순위 증여재산은 아파트가 되겠는데 강북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훨씬 더 먼저 증여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강북보다 강남 아파트가 거의 2배가량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강북하고 강남 비교했을 때요, 1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평균적으로 그 강북은 4배 정도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12억 원 정도 되는데 강남은요 30억 원까지 됩니다. 4억 원짜리가 7배, 8배 올랐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됩니까? 강남에 투자해야 되고. 어느 쪽을 먼저 증여해야 됩니까? 강남 아파트를 먼저 증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증여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면 여전히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랑 같이 사니까 그렇죠. 따로 떨어져 살아도 무조건 합산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자녀한테 증여해도 어려서 어린 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같이 살게 된다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그 디메리트는 팔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한테 자녀 두 명한테 각각 한 주택씩 줬다. 그랬을 때는 1세대 3주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분가해서 결혼해서 분가한다면요. 각각 자녀들도 각각 부모님도 각각 3세대가 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대 분리를 한다면요. 자, 특히 자산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며 배우자는 엄청난 상속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재산까지 있다면 엄청난 세금 폭탄, 상속세 2차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된 배우자는요, 5억 원 초과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최고 50%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보다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자녀한테 강남 아파트 30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무려 증여세가 10억 2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요. 12.4% 내지 85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13.4%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취득세도 중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무려 3억 7,200에서 4억 200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녀가 결혼했다면요. 자녀 혼자한테만 증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녀 가족한테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자녀 배우자 그리고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10억 5천, 자녀 배우자한테 10억 천, 손자녀한테 9억 4천을 증여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는 자녀와 자녀 배우자는 각각 2억 4천만 원, 총 4억 8천만 원 들어가고요. 손자녀는 2억 6천9백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탈 7억 4,91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손자녀는 30% 할증가세가 붙습니다. 이래서 1인 증여시보다 그 10억 2천보다 2억 6,910만 원 절세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여 방법을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과도하게 발생되며 채무분이 수증인한테 인계가 되기 때문에 채무분만큼 채무 면탈이 돼가지고 피상속인 그러니까 증여인의 상속세 절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수증인들의 납세 대책은 불가능합니다. 비록 증여세 부담이 감소되지만요.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납세 대책으로 추가의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또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강남 아파트에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18억 원이라고 했을 때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18억 원을 바로 그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자의 주택에서 수증인의 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세보증금 18억 원은 자녀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18억 원 가지고서 자녀 가족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7억 4,910만 원, 취득세 최대 4억 원에서 뭐 4억 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11억 5,1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18억 원이라고 하는 그 전세 보증금으로 내고도 6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 증여를 해야만 납세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고요. 상속세도 완벽하게 줄일 수 있고 또한 자녀한테 여유자금 6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6억 5천 부모님이 핸들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증여 시 약정을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가 되겠습니다. 수렴청정이 뭡니까? 어린 왕을 앞에 두고 발을 쳐놓고 뒤에서 왕의 엄마 대비가 섭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요 왕이지만은 그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 아파트에 대한 임대 관리, 매각 관리, 대출 관리 아니면 자산 관리는 전적으로 증여인 부모님한테 위임한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가 취소된다. 이런 약정을 맺고서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자녀들은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증여 후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권을 완벽하게 또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후자산 약 6억 5천만 원을 부모님이 확실하게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빚어지는 모든 수익을 부모님이 향유할 수 있고요. 또 2년 단위로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또한 추가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일거양득 일석삼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의 증여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마중물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최대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딩을 추가로 증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부분 증여, 파셜 기프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만 나눠서 증여하고 건물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소유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은 바로 지상권은 부모님이 가지니까 마찬가지로 땅을 줬기 때문에 매각 관리 아니면 대출 관리 기타 임대 관리는 전부 다 부모님 소유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및 현금 자산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법인을 만든 다음에 가수금을 넣고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한테 아파트 증여하고 남은 그 6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수금으로 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나 금융자산 증여하고 세후 자산을 다시 또 그 가수금으로 넣게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모님의 자산도 가수금으로 넣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세는 완벽히 줄일 수 있겠죠. 가령 3명의 손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가수금 60억 원을 빌려준다면 10년 동안에 증여인의 상속재산은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손자녀 법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다 이거죠. 60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매년 6% 투자한다면 그 가수금 60억 원에서 법인은요 10년 후에 47억 원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개인이 투자한다면 47억 원 고스란히 바로 상속세 부담이 되지만 법인에서 47억 원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절대로 47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증여인은 기본적으로 가수금을 넣은 사람은요 바로 47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이 없으니까 상속세를 50% 적용 시 무려 이런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23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북으로 8,500원 딸랑 판매 중입니다. 한번 구입할 용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8%에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70억 원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바로 35억 원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로 투자한다. 잘 투자해서요. 그러면 96억 원의 법인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48억 원의 엄청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액 상속세 줄이는 금액 가수금으로요 수백억 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증여세 절세 스킬 전략하고 증여 방법 현명한 증여 방법을 선택하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병행시킨다면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자녀 법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그 법인을 운영한다면 상속세 걱정이 1, 2차가 전혀 없습니다. 손자녀도 나중에 결혼해서 지분을 자녀한테 준다면은 증손자녀 그 고손자녀한테 준다면은 당연히 3세대, 4세대, 5세대, 100년, 200년, 300년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여 및 절세 전략을 통해서 증여인은요 대폭적인 절세와 평생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증여한다면 증여세만 줄인다면요 재산권을 잃게 돼서 이빨 빠진 호랑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현명한 증여를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증여했지만 증여된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왕창 줄이고요. 재반세금도 엄청나게 줄이고 재산권도 평생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 일거다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소세, 건보료 아니면은 뭐 상속세, 증여세, 기타 뭐 종합소득세, 엄청난 법인세 또 절세 이런 것들을 다 절세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줄이겠다면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줄 현명한 멘토,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그래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이나 기타 등등에 소속돼 있어서 그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의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소비자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로 멘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여가고요.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재산을 지키고 재산을 불리고 재산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것도 100년, 200년, 30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자신을 도와줄 자산관리를 지원해줄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종합자산관리사는 요구되는 역량이 있죠. 엄청난 폭넓은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 다양한 자신만의 솔루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윤리의식이,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편이 아니다면 여러분은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에서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절세, 기타 모든 것들을 해주는, 대행해주는 절세,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굽니까? 반드시 없다면 지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그러니까 독립된 자산관리사를 얻으셔야 됩니다. 저도 독립된 자산관리사 하죠. 왜냐하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금융기관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죠. 그 중에서도 CFP, 그러니까 공인받은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CFP 20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CFP 자격시험 교수도 오랫동안 해왔죠. 최고의 솔루션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콘스탄트 김,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콘스탄트 김 같은 사람의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적격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NGP 플랜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100년 동안에 엄청난 세금우산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년이 뭡니까? 1000년도 가능하겠죠. 물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산이 많다면 반드시 고민이 많은데 이거 한 방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리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지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 현명한 부모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컨설팅을 바꿔서 무료 컨설팅 바꿔서 실행하게 된다면, 대부분 실행하게 됩니다만은요, 법인 설립 및 법인 운영 전반적인 것은요 모두 지원하고요, 조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금 전략, 그 절세 전략, 그다음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기타 모든 자산관리 재무 설계를 제가 중심에 서서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저와 제휴된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조세 관련돼서 회계, 세무, 감정평가, 법무, 기타 등등 그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중심이 돼서 오케스트라 100명, 200명의 관현악단을 총지휘하는 지휘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편안하게 절세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